네, 저희 방송 꾸준히 보신 분들이라면 녹색 캔들 이후의 시장 상승 흐름, 자 그리고 최근 들어서 저는 이 이야기가 가장 귀 속에 남아 있는데요. 선거 전에 악재 없다. 그리고 선거 이후에도 모든 분들이 아마 경제 살리기에 집중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시장 흐름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의 전략 어떤 부분들이 담겨져 있을지 지금 출발합니다. 네,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철입니다. 트럼프가 오늘도 소위 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중국에 대해서 중국이 지난 스위스 제네바의 협정을 제대로 따르고 있지 않다. 그냥 콕 집어서 얘기하면 너희들 왜 히토류 왜 안 푸는데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더 이상 착한 남자라고 부르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결국 그 얘기는 또다시 중국에 대해서 강경한 소리를 낼 수도 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하나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다른 때 같으면 그런 얘기를 하면서 뭐 관세 몇 프로 얼마 이랬는데 이번엔 어떻게 했죠? 전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뒤에 가면 이제 원컷 한 장의 그림 나오는데 이게 또 아주 재미있습니다. 어쨌든 트럼프의 말. 그래서 오늘은 매우 중요한 것은 트럼프의 소위 얘기하는 이 관세에 대한 이 얘기들, 과연 이 끝은 그 결말은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풀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은 지금은 트럼프가 말 한마디에 따라서 시장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트럼프의 그 끝은 어떻게 되냐. 왜냐하면 지금 일부 연방 법원에서 트럼프의 이 관련된 내용은 이거는 법에 적합하지가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연방 법원 그러면 야 이게 뭔가가 굉장히 상위에 있는 그런 기관 같은데 그게 아니라 미국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각 주마다 각 주법이 있고 다 다른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방 법원에서 얘기한 거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 때문에 트럼프가 어떻게 보면 말할 때 말은 계속해서 하지만 이제는 실제적으로 관세를 갖고 협박하는 이런 현상들은 다소 잦아지는 느낌도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어쨌든 그 결말은 어떻게 될 것인지 제가 좀 이따가 정리를 해놨으니까요. 한 장 여러분 컷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나가면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전히 지금의 장은 칠공주 조목군단들의 장을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주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그런 말씀이었죠. 어디 한 군데다가 만약에 몰빵을 했는데 그게 다행히 저희가 원픽으로 계속 말씀드렸던 것이 뭐냐면 조선을 포함한 뭐 방사이라든지 아니면 뭐 엔토주라든지 주목군들 아니 요새 움직였던 뭐 지주사라든지 뭐 그런 데다가 풀베팅을 쌌으면 모르겠지만 그게에다가 딴 데다가 풀베팅을 쌌으면 수익이 안 나오는 것도 꽤 있었을 겁니다. 대표적인 것이 반도체 종목에다가 만약에 몰빵을 쳤다면 그건 별로 재미가 없었겠죠. 뭐 기타 등등 종목군들이 안 간 종목이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우리가 70 종목군들이 장을 주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올라가는 걸 보고 있다가 걔들이 조정할 때 쓰면 결국은 그들 종목군단들은 크게 수익을 줄 겁니다 하는데 이런 79 종목군들이 요새 아주 탄력도 있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 종목이 어떻게 움직인다고요? 회전목마식으로 계속 뺑글 돌아가면서 움직인다는 말씀을 이렇게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도 그러한 상황이 발생되고 있고요. 지금 예를 들어서 이번 주에 많이 움직였던 것이 뭐 지주사라든지 이런 점이 많이 움직였지 않습니까?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길게 보면 대선 정책 관련된 종목이죠. 그러니까 어떤 대권 주자의 이름을 딴 뭐 누구누구 주 이게 아니라 여당 대표가 됐던 야당 대표가 됐던 이들이 강력하게 얘기하는 이런 대선 정책 종목군단들이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움직인다. 소위 뭐 밸류업그래서 뭐 지주사가 움직이는 것도 마찬가지 그런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방산, 뭐 조선 이런 종목군들 여기에 또 주말에 보면은 소위 6G가 2030년도에 보다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에서 뭐 5G 관련된 종목이 움직였다든지 많은 종목군단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 테마주 종목군들이 굉장히 강하게 움직입니다. 그랬을 때 그런 종목군들이 계속 회전목마식으로 움직이니까요. 여러분들은 딱 포트폴리오 구성해놓고 어떻게 보면 딱 낚시를 딱 들여온 다음에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도 올라가는 그런 장세가 돼줄 겁니다. 자, 이런 부분을 좀 더 설명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방금 우리 친구님이 아주 중요한 얘기 했어요. 제가 항상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쭉 강의를 설명한 다음에 강의를 쫓아오기 어려워하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맨 그때 딱 한마디만 기억하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선거 앞에 악재 없다. 이런 말씀드렸어요.
그다음에 미국 증시는 누굴 믿고 가자? 트럼프 대통령을 믿고 가자. 그럼 여러분들이 수님 트럼프 좋아하세요? 노 코멘트. 혹시 왜냐하면 또 가족들이 미국에 있는데 미국 갈 때 지장이 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좋다 나쁘다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냉정하게 주식쟁이의 입장으로 봤을 때 트럼프가 그가 어떻게 보면 왜 천재인가 하는 것은 이미 여러 차례 제가 공방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군자 표변이다라는 표현도 말씀을 드렸죠. 표범이 때에 따라서 털갈이를 하듯이 트럼프 대통령은 바로 그런 털갈이를 기가 막히게 하는 그런 인물이다라는 말씀도 이렇게 드렸어요. 자, 그러면서 여기서 또 많이 나누는 것이 있죠. 트럼프에 대해서 뭐라고 하죠? 여러분들 타코벨이라고 아세요? 타코벨 우리가 먹는 음식 거기에 그 앞에 자 타코다라는 얘기였는데 제가 살 때 이 타코라는 얘기가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한 기자가 얘기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우리가 한마디로 보면 비꼬는 얘기지만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도 어떻게 보면 군자 표본의 진실이 숨어져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이제 국내는 바로 다음 주면 대선이 시작되죠. 자, 이제 드디어 대선이 시작되는데 여기 바로 옆에 이 글자 수가 너무 많아서 제가 제이라고 만들었는데 여러분 혹시 제뉴얼 이펙트라고 아십니까? 제뉴얼 이펙트라는 개념은 뭐냐면 연도가 바뀌었을 때 1월 달이 됐을 때 시장이 강한 효과를 얘기할 때 보통 제뉴얼 이펙트를 얘기합니다. 뭔가 기대감이 있다는 거죠. 실제 사실과 같던 다르던 상관없이 1월 달만 되면 야 올해는 좋아질 거야. 그래서 그 기대감을 갖고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제뉴얼 이펙트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미국의 대통령이 의회에서 전체적으로 나는 경제를 어떻게 앞으로 이끌고 갈 거고 나는 전체적인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서 발표할 때 그 기대감을 갖고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제뉴얼 이펙트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보면은 쉽게 얘기하면 대국민 담화 같은 거 할 때 물론 중간에도 대국민 담화하지만 특히 1월 달 같은 거에 새해 그런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과 연결시켜서 어떤 기대감을 갖고 움직이는 것이 제뉴얼 이펙트인데 여기에 빗대어서 바로 대선 전과 후 지금은 대선 앞에 악재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대선 이후엔 또 어떻게 될까요? 이 부분들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요? 미리 여러분께 말씀드리면 한번 조정은 거세게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조정을 줘야 되냐고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그러면서 또다시 시장은 재미있게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이런 부분들 스피드하게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역시 매번 말씀드리지만 혹시 제가 말씀을 드리다가 미처 시간이 짧아서 말씀 못했던 것은 제가 너튜브 통해서 좀 더 디테일한 방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팩트체크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자, 이 동그라미 친 부분입니다. 제가 이미 2주 전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때 지난주에 제가 못 나옵니다라고 하면서 이런 말씀 드렸죠. 선거 앞에 악재 없다라는 이 내용과 그다음에 드디어 진검승부가 벌어진다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어요. 보실까요? 일단 2399 여긴 과매도전. 너무 멋있었죠. 녹색 캔들 기법입니다. 2022년도에 녹색 캔들 기법 2332 그다음에 작년 12월 달에 장이 오면서 폭포처럼 쏟아질 때 여긴 도망가면 안 됩니다. 설령 만약에 미국이 조정받는다 하더라도 거꾸로 우리가 올라가는 장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작년 제가 미국 얘기밖에 안 했잖아요. 심지어 어떤 분은 야 국고초 나서 왜 미국 얘기만 하냐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전 그때 너무 안타까워요. 왜냐면 작년에 미국에 해야 돈을 벌기 때문에 저는 진짜 투게더 정신으로 여러분들 같이 미국에서 같이 돈 벌까요? 특히 또 작년에 원픽 신부님 작년에 원픽 종목이 뭐였어요? 우리가 입만 열었다면 맨날 엔비디아였죠. 진짜 엔비디아 대박이었죠. 올해는 제가 입만 열었던 원픽 종목이 뭐죠? 팔란티어. 예, 맨날 우리 회원들은 팔란티어가 아닙니다. 빨랑튀어, 빨랑빨랑튀어 그러는데 오늘도 굉장히 강세 현상을 보였던 걸로 압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진짜 투게더 정신에 의해서 한마디로 같이 먹고 살자는 관점이니까 제가 여러분들 뭐 낚시터 얘기했잖아요. 작년에 국내유시는 낚싯대를 뒤로서 놔더라도 1시간에 피라미드스키 한 마리도 잡기 어려운데 그냥 미국은 물방고기만 넣으면 잡히고 넣으면 잡히고 그런 말씀이셨죠. 하지만 올해는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올해는 국장도 재밌다 그랬는데 바로 그렇게 봤던 이유가 뭐냐면 2339의 감매도전. 주가는 반드시 모멘텀이 있어야 뜬다. 어떤 모멘텀? 경기가 좋아서 올라가는 실적 장세 모멘텀. 그다음에 경기가 안 좋아도 금리가 낮아서 올라가는 유동성 장세, 금융 장세 모멘텀. 이게 진짜 백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어도 뜨는 하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게 바로 이, 뭐, 전, 시이고 그때 쓰는 방법이 녹색 캔들 기법.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들 아들, 딸들한테도 물려줘야 될 기법입니다. 제가 그런 얘기했죠. 야, 기관에서도 김종철 소장의 녹색 캔들 저 공식 뭘까? 말씀했죠. 저희들은 사실 공식을 다 알고 있거든요. 2399에서 얘가 뚝 올라갔습니다. 그럼 얘가 여기서 진검승부존이다. 이거 2주 전에 제가 보던 제목 그대로 따왔습니다. 자, 그럼 보십시오. 얘가 여기서 두대 맞았죠. 왜냐하면 이게 상방 패턴, 소위 N자 상방 패턴이 아니었기 때문에 얘가 직전 고점 때 와서는 얘가 두대 맞았죠. 이렇게. 그죠? 두대 맞았죠. 하지만 조정을 받아도 얘는 다시 밑에서 또 위로 올라가면서 성과 앞에 악재 없다고 주가 올라가다가 다만 주말에 굉장히 크게 두대 맞았죠. 왜요? 바로 금, 고, 대. 예, 이렇게 쉬를 앞둔 상태 속에서는 보통 주가 이렇게 한 번씩 또 두드려 맞는 이런 현상들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주가가 성과 앞에 악재 없다 해서 다시 위로 올라가지만 두드려 맞는 저런 현상을 보여줬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체크 포인트 갈게요. 자, 그럼 얘가 주말에 조정받았잖아요. 그리고 오늘 보면은 아침에 제가 다 미처 확인을 못했는데 국내 야간 선물 같은 경우는 아마 좀 조정을 받았을 겁니다. 그럼 소장님, 지금 이 주가가 조정받으면 여기서 위험할 거를 때 주가제로 준비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항상 제가 종합을 분석할 때는 30분봉을 꼭 보시라고 그러죠. 자, 한번 볼까요? 보시죠. 그래서 이게 뭡니까? 주가에도 완, 진돗개 원리. 큰 거 하나를 깨려면 작은 거 두 개가 필요하다. 여러분들 주가가 위로 나가다가 얘가 조정을 받으려면 최소한 20일 평선을 무너져야 위험한데 그에 앞서서 먼저 위험한 것이 뭐냐면 이렇게 5일선을 깨는 거거든요. 5일선을 깼을 때 작든 크든 내려가고 5일선을 깼을 때 작든 크든 내려가고 여기도 5일선을 깼을 때 작든 크든 내려가잖아요. 근데 5일선을 그냥 깨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 현상이 있어야 되거든요. 저 부분을 보시죠. 여기가 1번, 여기가 2번, 여기가 3번이 나올 때 얘를 30분목으로 보시면요. 여기가 1번, 여기가 2번, 여기가 3번입니다. 요 영역이. 그럼 여기 보시면 화면에서 이게 얼마나 자세하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빨간색을 주목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면 녹색선이요. 요 녹색선이요. 요 녹색선 여기가 이게 5일선이에요. 왜냐하면 하루는 1일은 오전 3시간, 오후 3시간이거든요. 물론 지금은 연장돼서 시간이 좀 더 연결됐지만 그러면 시간봉으로 6개거든요. 그럼 이게 30분봉으로는 12개가 되겠죠. 그러니까 5일 평선은 30분봉이 12개가 5개니까 30, 60선. 이 녹색하고 괴를 같이 해요. 그러니까 올라가다가 일봉상에서 앞에 일봉상에서 올선이 깨질 때가 조정받잖아요. 작던 크던 조정받지 않습니까? 이 앞에도 조정받았고 그럼 이 5일선이 녹색선이면 얘를 깰 때는 좀 빨간 게 2개가 나와야 돼요. 자, 요걸 잊지 마시죠. 하나, 둘. 그래야 조정을 받아요. 다시 밑에서는 쌍바도 올라간 거죠. 여기도 한번 보실까요? 하나, 둘. 됐죠? 특히 요 그림을 주목해서 보십시오. 요 그림 뭐냐면 얘가 2개를 깰 때 이렇게 그래도 M자형으로 깨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역N자로 깼을 때는 조금 좀 조정이 심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주가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 거 볼까요? 지금 거 한번 보시죠. 주말에 조정받았죠. 조정받는데 화면 멀리 있어도 이건 지금 쌍봉이 아니라 외봉이죠. 멀리서 봐도. 그죠? 어렵지 않습니다. 뭐 기법이 그런 게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조금만 신경 쓰면 여기 그냥 조금만 관심만 갖고 그냥 제가 맨날 우리 신구님의 특허를 뽑아오는데 이 방송 꾸준히 오신 분이라면 항상 이런 걸 제가 공개하니까 꼭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론, 얘는 지금 주가가 조정받고 오늘 다행히 미국 증시는 하락하다가 뒤에 가서 조금씩은 위로 들어주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왜냐하면 트럼프가 뭐라고 왕왕 하고 시장의 분위기를 떨어뜨리는 얘기를 했지만 또 오늘 보면 PC라든지 지표들은 좋았는데도 주가는 별로 그러지가 않은 모습을 줬잖아요. 하지만 내려가다가 뒤에 가서는 회복하는 모습도 보여줬거든요. 그건 제가 뒤에 가서 한 장의 사진을 준비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이게 만약 그로 인해서 조정을 받아도 이렇게는 안 끝나요. 내려갔다가 다시 떠야 되는 이유는 이 5선을 깼을 때 위험한데 더 나가서 20선을 깨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얘는 가바닥 다음에 진바닥, 진바닥 다음에 히든바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얘는 그냥 못 갑니다. 어차피 얘는 쌍바닥은 좋지만 이게 N자가 아니니까 어차피 가다가 조정을 봐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5일선도 안 깬다는 거죠. 왜냐면 5일선을 깨려면 2번 두들겨야 돼요. 이걸 투터치 원리라고 그래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근데 이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선물만 하는 게 아니라 선물도 국장, 미장, 이해뿐만 아니라 저는 파생까지 하는 클래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너무 이젠 저희 회원들한테 기법도 아닙니다. 두 개가 꺾어져야 돼. 그런데 이놈이 하나가 퍽 꺾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오늘 미국 시장이 약간 그래서 얘가 만약에 월요일날 밑으로 빠지더라도 얘는 빠질 때 내려갔다가 들었다가 그 다음에 빠져내려간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매매 전략을 구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가도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뭐냐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주가는 올라갈 때 3N이라는 게 필요해요. A라는 것은 상승 파동이에요. 여러분들 보실 때 제가 2주 전에 얘가 올라갈 때 얘는 이제 진검승부전에 와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왜냐하면 5일선이나 20선이 N자가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3N이라는 얘기는 5가 N자를 주고 그 다음에 20이 N자를 주고 상승 파동을 주고 60이 상승 파동을 주는 이 세 개가 나야 되는 거거든요. 이 상승 파동을 준다는 것은 이게 올라가면 이게 제끼는 것은 필연적이라는 거예요. 이상한 조정이 아닌 거죠. 근데 이번에 코스피를 기준으로 보면 얘가 제꼈다가 앞에 있는 고점을 돌파하면서 위로 왔잖아요. 그러면 얘는 5일 평균선 성공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통상 주가 검증했을 때 참 의미가 있는데 그럴 때는 5일선 갖고는 부족해요. 최소한 20선이 올라가야 돼요. 거꾸로 이놈이 올라가다가 꼭지를 칠 때는 이놈이 거꾸로 이렇게 5일선 여견을 주고 그 다음에 20선이 여견을 주고 6선이 여견을 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혹시 이거 기억나세요? 여러분들 2021년도입니다. 2020년도 3월 달에 바닥을 찍고 주가가 2021년도 6월 25일 꼭지를 치면서 내려갔을 때 9월 달에 중국보다 나쁘다. 그렇죠. 와, 빙고. 제가 우리 친구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중국보다 나쁘다고 했잖아요. 그게 무슨 현상이었는데 이놈이었어요. 이놈이 주가가 내려갈 때 가장 먼저 꼭질 때 나오기가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이 3N 중에서 이 역N자가 나올 때 이놈이 나쁜 놈입니다. 이놈보다 더 나쁜 놈은 뭐냐? N파동 실패요. 60선이 올라가다가 밑으로 꺼졌을 때 깡통 나온다 했던 자리가 바로 그 자리입니다. 어렵지 않거든요. 많은 분들이 저희 그 기법을 이렇게 배우신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와, 이렇게 재밌고 이렇게 효율적인 걸 내가 왜 이제 알았을까? 진짜 그런 얘기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그리고 제 강의는 무료 강의가 지천에 깔려 있습니다. 얘가 그러니까 올라갈 때는 3N을 주고 내려갈 때는 3역N을 줍니다. 그 얘는 이제 5가 N자를 줬잖아요. 이렇게 갔다가. 그럼 얘는 아까 얘가 이제 선거가 끝난 다음에 한 번이나 어차피 조정이 남아있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20도 이게 5일선이 조정받는다는 것은 5일간 조정받는다는 얘기거든요. 5일선이니까. 20이 조정받는다는 건 한 달 동안 조정받는다는 거거든요. 한 달짜리니까. 이렇게 조정받잖아요. 조정받고 여기서부터 올라갈 때 이걸 뒷구통이라고 합니다. 저희 한 분의 아이디가 무슨 아빠라는 아이디입니다. 저는 무슨 아빠 그러면 왠지 가슴이 떨리고 뭔가 잘해야 될 텐데 도와드려야 될 텐데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쓰셨어요. 지금 제가 배웠던 기법 중에서 퍼펙트 패턴과 뒷구통 기법을 저는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진짜 등 두들겨주고 싶습니다. 그렇게 어떤 기법을 배워서 그렇게 빨리 자기 걸 만들 수 있을까? 혹시 이 방송 듣고 있을 수 있는데요. 진짜 직장을 다니면서 공부하시는 여러분들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LG를 다니면서 저 혼자 독학했던 그 30년 이상의 그 세월이 있었기 때문에 동질감을 같이 느낍니다. 파이팅입니다. 이게 뒷구토입니다. 얘가 20 뒷구토. 그 다음에 20 뒷구토 다음에 그 다음에 보시죠. 여기 녹색 뒷구토에 나오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제가 이 글자 바꾸기 전에 뭐 해서 그러는데 이렇게 이게 나와야 됩니다. 그럼 얘는 반이 뒷구토 나올 때마다 이렇게 조정받는 그 과정이 있거든요. 그럼 얘를 한번 보시죠. 얘를 한번 보시면은 자, 얘 한번 보시죠. 얘를 한번 지금 보시면은 어떤 부분들이 형성되어 있냐면은 보실까요? 얘를 한번 보시면요. 얘가 올라가다가 5가 N자가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올라가다가 진검승부전에 부딪혀서 조정받았어요. 하지만 조정받아도 얘는 성가패 약자가 없다. 닫고 올라간 겁니다. 그럼 얘는 아직까지 20은 N자가 아니니까 이놈은 두드려 맞아야 돼요. 이게 두드려 맞을 때 얘는 세 가지 타입이 있거든요. 올라가다가 두드려 맞을 때 얘서 5일선이 5파동이거나 5일선이 쌍보이거나 아니면 아까 제가 주봉에서 요거 여기자 잘 보라오죠. 요게 C타입의 조정받을 때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얘는 지금 전혀 그게 아닙니다. 근데 이거는 어려워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얘가 이제 올라가도 얘가 지금은 괜찮구나. 근데 얘가 내려가도 올라가다가
어딘가 이 앞에 좀 더 이 앞에 일주일 동안 조정받던 것보다 센 조정이 있구나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모르셔도 한 번만 들어놓으면 제가 애프터 서비스로 찾아갑니다. 중간에. 그것도 한 10분 방송도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한 번만 들어놓으시면 다음에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 자, 이놈이 이렇게 3N을 줘야 이 모습이 주가가 제대로 움직이니까 얘는 올라가다가도 한번 제낄 수 있구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 기억력을 소환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장이 녹색 캔들 왔을 때 작년 12월 달에 2399에 왔을 때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있었죠. 바닥에서 천정 없다 그러면서 얘는 앞으로 6개월 동안 주가가 왔다 갔다 왔다리 갔다리 한다라는 말씀 혹시 기억나실까요? 그렇죠. 그걸 보시죠. 자, 보실까요? 이때 얘가 녹색 캔들 준다고 나타나는 공동주의 현상입니다. 저때 역사는 반복되고 주가는 사이클이에요. 내가 소유쿠라도 외양가를 고쳐야 된다는 건 뭐냐면 이때 A라는 지점 주가가 2022년도 6월 달에 얘가 녹색 캔들 왔을 때 제가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마침 제가 우리 신군하고 같이 방송할 때인데 그 앞에는 계속 좋은 거 하나 했고 나쁜 거 하나 했다고 여러분들 위로하면서 갔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어차피 내려가게 되는 거니까. 근데 2390부터는 잡아가자. 녹색 캔들이고 여기는 소위 부력 중이다. 얘는 떠야 되는데도 더 내려서니까 더 뛰려고 한다. 그래서 떴잖아요. 근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뭐를 주목해야 되냐면 여기 이 구간이 그냥 못 갔잖아요.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그러니까 얘도 그냥 못 가고 그러니까 얘가 한 번에 뭐 2800 간다 3000 간다 심지어 3000 간다 이게 아니고 얘는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 하면서 이렇게 움직인다. 그렇기 때문에 테마주 중에서 실궁종목군이 주도주가 되면서 뱅글뱅글 돌아갈 것이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 A라는 구간과 B라는 구간을 얘를 인수분해 볼게요. 6, 2 곱하기 3 인수분해하듯이 월봉을 인수분해하겠습니다. A와 B를 잘 보십시오. 자, 한 장으로 준비했습니다. 저 위에 게 A 그림입니다. A 그림을 줬을 때 얘는 주가가 바닥전에 왔을 때는 이렇게 외바닥으로 떠요. 이렇게. 가짜 바닥, 가짜 바닥, 가바닥. 얘도 또 저점 깨져. 이거 가바닥이에요. 그럼 얘를 뭘 만드느냐? 보세요. 가바닥에서 가짜 바닥, 외바닥이라는 얘기예요. 외바닥에서 얘가 다음에 진정 의미가 있을 때 진바닥, 쌍바닥을 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장을 보시면 지금 장이에요. 지금 장을 보시면 저기는 2332, 2022년도 6월 달. 여긴 지금 2024년도 12월 달에 얘는 B라는 지점을 찍은 다음에 다행히 가바닥에서 진바닥을 주고 올라가는 거죠. 가바닥에서 진바닥을 주고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얘 아직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얘가 계속해서 5일선 타고 가면 얘는 괜찮습니다. 다만 얘는 머릿속에 아까 얘기했죠. 헷갈리면 그냥 얘가 올라가다가 30목을 보라 했어. 김종철 소장이. 걔가 거기서 30, 20의 조정을 주면 걔는 조정 받는데 근데 얘가 조정 받으면 단기 조정 조심하는데 얘는 괜찮대. 왜? 우리가 1월 달에 실제로 좋든 나쁘든 제뉴얼 이펙트에 대한 기대감이 있듯이 똑같이 대선 이후에는 누가 대통령이 되시던 어떤 새로운 정책, 뭔가 경기를 살 수 있는 새로운 정책에 대한 그 청사이 나올 거야 라는 관점에서 보시면 됩니다. 다만 얘들은 가다가 저렇게 주가의 흐름을 만든 것을 패턴을 만든다고 그래요. 어떤 모양을 만들어줘야 돼요.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얘가 가바닥에서 진바닥으로, 진바닥에서 히든바닥. 우리가 얘기하는 뒷구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얘도 가바닥에서 진바닥. 아직 히든바닥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어차피 올라가다가 내려갈 때 그 조정이 하나도 이상한 조정이 아니다라는 점에서 그냥 편하게 여러분들이 이 시장을 기다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내장은 단기적으로는 내가 32, 22 쌍무 줄 때 이땐 조심해야지. 요것만 하나만 하면 나머지는 넌 가만히 있어. 여러분 가만히 계십시오. 제가 알아서 다 미리미리 항상 제가 사인을 드리잖아요. 여러분 여기서부터는 지금부터 괜찮아요. 바로 이야기하듯이. 자, 그럼 이번에 미국 잠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은 진짜 4,880. 월봉상에서 24개월 전부터 72개월 사이에는 주가가 바닥입니다 해서 멈췄잖아요. 그때 또 마침 원픽도 저희가 팔란티였잖아요. 자, 그러면 도대체 미국 시장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 미국 시장은 왜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가라는 겁니다. 이것도 2주 전에 그래프를 거의 비슷하게 그대로 갖습니다. 보시죠. 자, 2주 전에 이렇게 말씀드릴 때 얘는 이 동그라미 쳐드리면서 얘는 드디어 넥라인에 들어와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죠. 넥라인. 제가 이 말씀 드렸죠. 여기 보시면 얘가 쌍봉담에 여기 저점을 깼잖아요. 여기 이렇게 쌍봉담에 얘가 저점을 이렇게 깼죠. 이렇게 깼으면 올라가면 요 라인부터 여기는 넥라인에 들어간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원래 이게 만약에
숄더고 이게 헤드고 이게 만약에 숄더 준다면 원래 3종 바닥형은 여기서 나오는 게 아니라 주가가 대사락을 주면서 저 밑바닥에 쳐졌을 때 이때 원래 3종 바닥을 주는데 얘는 여 위에다가 모양이 그런 모습을 주는 걸 보자라는 말씀이었죠. 그럼 얘는 지금 어디 와 있냐면 여기 라인, 여기를 깼던 요 라인, 여기 라인, 여기 뭐냐면 여기가 평소에 지지였는데 여기 이렇게 깨고 내가 버리면 올라갈 때 여기서부터 저항이 되고 요 위에는 6,100이 직전 고점이 되기 때문에 얘는 뭐 트럼프가 별 얘기를 안 하더라도요. 얘는 올라갔다는 이유만 갖고도 조정받을 수 있는 위치에 와 있습니다. 특히 왜 그러냐면 보세요. 그나마 우리나라 시장은 가바닥에서 진바닥이죠. 얘는 아직까지 엉덩이가 쳐져 있잖아요. 20일 평균선 엉덩이가 이렇게 내려와 있잖아요. 얘가 이렇게 해서 여기 저점을 깼는데 이렇게 내려와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얘는 어차피 얘가 조정을 받는다고 해서 이 조정이 이상한 조정이 아니라는 거죠. 그때 만약에 트럼프가 뭐라고 해서 야 트럼프가 또다시 장을 망가뜨리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머릿속에 트럼프는 5,711을 꼭 기억하십시오. 5,712는 어디 지수일까요? 여기거든요. 여기요. 언제 주가인데? 11월 4일 날의 주가입니다. 소위 11월 5일이면 5일이지 11월 4일은 또 뭡니까? 11월 5일은 미국의 대통령 선거했던 때였잖아요. 그러면 사실 11월 5일 이후에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봐야 되는데 얘는 11월 4일 주가를 보는 이유는 이미 11월 5일 날 소위 격전으로 됐던 스윙 스테이트가 트럼프의 완전히 이미 조기에 야 이번에 대통령이 누가 될 거야라고 이미 나오면서 이미 뛰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거야, 트럼프가 대통령이야 라고 하기 전에 지수가 5,712입니다. 이 지수는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의 자존심 지수입니다. 여러분 트럼프는 자존심이 엄청 강하잖아요. 금수저였지만 다이몬드 수저였지만 자기가 승부수를 걸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실패라는 것이 없었던 사람이잖아요. 이 트럼프의 자존심수가 5,712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왕창 모아갈 수 있는 지점이구나 라고 느꼈던 것이 바로 저 자존심 지수입니다. 5,711 깼어. 여러분 트럼프가 나중에 대통령에서 물러날 때 자기가 대통령이 됐을 때 그 지수보다 밑으로 있으면 얼마나 자존심 상해하겠습니까? 물론 대통령이 마음먹는다고 지수를 끌어올리고 아래로 내려가는 건 아니지만 지금처럼 관세 때문에 내려간다고 할 때 자기가 관세 정책을 잘못 써갖고 지수가 내려가는 거 용인하겠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뭘 합니까? 완급을 조절하잖아요. 자기가 했던 얘기 안 했다고 그러고 막 뒤집고 아까 제가 타코 얘기했지 않습니까? 타코의 그 뜻이 또 마침 뒤에 있으니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712 아래면 얘가 또 내려와도 5,012 아래는 여기 또 바닥점이 형성되는 구간에 있다는 것을 역시 염두에 두시고요. 그래서 진짜 타이밍은 여기서 여러분이 못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지난번에 제가 월가의 전설들도 여기서 못 먹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무슨 기축 분석이나 아니면 무슨 기본적 분석 못해서가 아니라 트럼프라는 인물에 대해서 그거는 이 사람이 천재성이 있다는 것을 제대로 보지 않고 이걸 무시했던 결과치가 그렇다고 했죠. 하지만 그들도 노리는 구간이 어디라고 했죠? 다음에 오는 바닥이 더 좋다고 노리고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거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겁니다. 다음에 오는 바닥점에서 절대 놓지 말아야겠고 얘가 이렇게 조정받을 때 아씨 트럼프 왜 그러지 마시고요. 내가 미국을 안 하고 있는 분들 또 얘가 내가 떠올라면 국장도 좋잖아요. 다시 내가 떠올라갈 때는 또 다시 한번 투게더 찬스라는 점에서 다시 한번 주목해야 될 구간이 여기다. 즉 미국은 아직까지는 가바닥 구간에 있고 한번 제꼈다 가는 구간은 우리가 오히려 기다리고 우리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제대로 못했던 미국의 기관들 그다음에 월가 전설들도 기다리는 구간이라는 점에서 절대 저런 구간들은 놓지 말고 보시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얘가 지금 여기서 위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무슨 변화가 있느냐. 특히 아까 제가 했던 대로 트럼프 관세 그 끝은 어디냐 했을 때 한 장표로 준비했습니다. 한 장 사진 하나 찰칵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국제무역법원 우리가 보통 미 연방법원이라고 하는데 아까 했죠. 미국은 주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냥 지방법원 얘기하면 됩니다. 트럼프가 매긴 관세는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다 그래서 이걸 중지 명령이 내렸었죠. 그때 시장이 화냈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완전한 결정이 된 것이 아니라 그냥 편하게 얘기하면 일반 지방법원의 결과치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였냐면 IPA 여기에 소위 국가 안보를 갖다가 저해시키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판결을 냈습니다. 근데 사실요 이 IPA가 언제 생긴 거냐면 1977년도에 생긴 겁니다. 바로 공화당과는 상관없는 민주당의 지미 카터 대통령 시절에 이게 나온 거거든요. 이게 언제 발동됐냐면 1979년도에 발동됐습니다. 이때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란 혁명이 나타났잖아요. 팔레비 친미 정권인 팔레비 정권을 무너뜨리고 이란 혁명 수비대나 이 사람들이 미국의 대사관에 가갖고 이 대사관에 있는 사람들 죽이고 그때가 위기구명이었거든요. 이때 된 이후에 처음으로 50만 원에 난 거거든요. 바로 이 이슬람 혁명 시대에 미 대사관 점령 사태 때 나온 건데 지금이 그때냐 이거예요. 지금은 그게 아니지 않느냐. 세상에 무역 적자가 이게 지들이 잘못해갖고 무역 적자라는 거지 이게 무슨 위기 국면이냐라는 겁니다. 긴급 사태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기본적인 논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논조는 뭐냐면 어느 나라도 미국뿐만이 아닙니다.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그 어느 나라든 헌법에서 관세라는 것은 의회의 권한이다라고 명시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럼 트럼프가 긴급 항소를 했죠. 야 이거 사법 쿠데타다. 자 우리나 얘네들이나 뭐 이거 나오면 그냥 자기네랑 다르면 저보다 이런다 했으니까. 자 그러면 항소할 때 트럼프의 승소는 어떻게 되냐. 이런 얘기는 들어보셨죠. 이거 최종 결정 어디서 된다고 그래요? 대법원에서 내린다고 그러죠. 그죠? 지금은 항소 법원에서 이걸 받아들이면서 항소 기간 중에 트럼프 관세를 그대로 유지한다 그러면서 좋았다가 말아버렸는데 이게 마지막은 어디로 가느냐. 연방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이 됩니다. 그럼 자 연방 대법원 누가 임명하는 거죠? 첫 번째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두 번째 그럼 연방 대법원은 몇 명 있나요? 최종 대법관을 중심으로 해서 전체 몇 명? 9명 있습니다. 근데 이 9명 중에서 보수와 진보가 됐는데 보수가 6명이에요. 훨씬 많습니다. 진보가 3명입니다. 세 번째, 이 보수파 6명 중에서도 더군다나 아까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했잖아요. 트럼프가 임명한 사람이 3사람이 있고 꼭꼭 숨어 있습니다. 1기 대통령 때 이거 3명이었습니다. 그러면 대법원에 가면 누가 유리할까요? 했을 때 트럼프가 유리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나 반전이 있습니다. 아무리 보수라고 하더라도 이 내용을 보면 야 이거는 트럼프가 관세 매긴 게 유리해. 이런 분위기는 아닐 거라는 것이 월가의 의견입니다. 결론. 지금 현재 대법원에 가면은 분명히 보수가 많고 트럼프가 임명하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분위기는 우호적일 수 있지만 이건 그렇게 되면 진짜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쪽이 바로 이 부분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 제가 타코 얘기했죠. 이거 타코가 무엇이냐면 트럼프는 항상 always 항상 치킨 싸움 항상 처음엔 세게 나갔다가 뒤에 가서 꼬랑지를 내리면서 항상 뒷걸음친다라고 비꼬는이거든요. 근데 이건 제가 생각할 때 이 사람도 제가 트럼프를 다시 한번 공부해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 애당초 보세요. 트럼프는 요번에 이 관세를 협상용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자기들도 이게 진짜로 이게 법적으로 맞을 것이다라고 자기들도 느끼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한번 때려놓고 이 뒤로 가서 협정을 맺는 거죠. 근데 이게 오늘 아까 자막에 보니까 철강에 대해서 25%에서 50% 관세 매긴다고 하잖아요. 이건 좀 달라요. 이건 뭐냐면 무역확장법 200 여기 보시면 여기 밑에 여기 있네요.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 관세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다라고 했어요. 그럼 이거하고 얘하고 무슨 차이가 나냐 이걸 알아야 되거든요. 이거는 미국의 산업이 피해를 받고 있어. 이 증거가 다 있었고 이 증거가 제출됐을 때 이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요번에도 이 미 연방 법원에서 이것은 아무 얘기 안 하잖아요. 이건 증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왜 이걸 매겼냐면 이걸 일일이 전 세계 있는 나라들이 미국 산업에 영향을 주고 일일이 다 해갖고 증거 제출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한꺼번에 몽창 해갖고 야 미국은 위기야 경제 위기야 한꺼번에 때려버린 겁니다. 얘를 걸었던 이유가 이걸 알아야 된다 이 본질을. 그러니까 애당초 트럼프 자체도 이거는 협상용이라고 하지 이게 실제로 관세를 매기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건 다른 거예요.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 국내 시장도 보면은 자동차주가 야 이게 위법이래. 그러니까 자동차가 올라갔다가 주말에 또 다시 빠진 이유가 바로 이거죠. 이거는 이유랑은 별개의 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의 이런 정책들을 봤을 때 트럼프도 이게 어차피 대법원까지 가서 판결 내리려면 아무리 짧아도 6개월 이상 걸려야 되거든요. 그럼 이 사이에 뭐 해갔다는 겁니까 트럼프는? 그렇죠. 참 여기서도 트럼프의 면밀함을 보입니다. 이거 뭐냐면 6개월이든 1년 동안 시간이 질질 길어졌을 때 일단 항소 법원에서 얘를 받아주면서 트럼프 관세 유지가 된다고 했으니까 나중에 판결은 나중에 나오는 거고 이때 각 나라마다 옥죄기를 계속해서 하겠다라는 것이 여기에 숨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진짜 대법원까지 갔을 때는 누가 이기겠냐 할 때는 물론
숫자는 보수가 훨씬 유리하지만 이거 트럼프가 이긴다고 보는 월가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다는 것도 보셔야 된다는 거죠. 아, 결국 이것은 트럼프의 노림수가 딴 데 있구나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가운데서 미국 시장이 올라갔던 걸 볼까요? 이것도 제가 뉴스했죠. 팔란티어. 여기서 우리가 베트했던 거거든요. 이건 미리 쭉 올라갔고 넷플릭스, 뭐 테슬라 오늘 좀 조정을 맞는 모습이 있죠. 그다음에 크라토스 디펜스, 드론 관련된 종목군들이죠. 미국에서 움직였던 종목입니다. SMR, 그다음에 오클로, 뭐 로빈훗, 뭐 애플로빈 이런 것들이 움직였던 종목군들이었었죠. 그래서 미국도 지금 여기서 단기적으로 왔다 갔다 하지만 얘가 올라가다 조정받을 때 이걸 이상하게 할 필요가 없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해했습니까? 다만 얘가 지금은 냉라에 있기 때문에 일부 저희는 그래서 공치를 얼마를 매도를 위로 갔다 때리냐면 3분의 1을 먼저 챙겨줬어요. 왜? 어차피 쉬었다 가야 되니까. 하지만 쉬었다 가는 거지 쉬어서 푹 쉰다? 아니걸랑요. 왜? 트럼프의 자존심 지수를 보셔야 되겠고요. 결국 얘들은 미국 시장의 모습은 앞으로 뭐 감세니 뭐니 해갖고 또 지난번에 베센트가 있잖아요. 왜 사람들은 관세만 갖고 왜 뭐라고 하느냐. 관세를 커버하는 감세가 있고 그다음 또 하나는 규제 완화가 있다. 이번에 미국이 어디입니까? 중동 가서 뭐 엔비디아가 호재가 될 수 있는 그런 칩을 팔고 뭐 이런 것들도 다 어떻게 보면은 규제 완화의 한 부분이다라고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앞으로도 계속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그럼 국내 주식은 어떠냐? 국내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다 대선 정책 주잖아요, 사실은요.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배당을 확대한다. 그래서 뭐 한화라든지 이런 지배구조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가는 모습을 줬고, 그다음에 또 여기 보면 제약 바이오, 요번에 3대 암학회, 미국의 암학회가 열리면서 거기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죠. 여기 보면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그 여성분들 살 빼는 거 다이어트 관련된 부분들도 있고 또 뭐 한국 BNC 같은 이런 어쨌든 골고루 제약 바이오 종목군이어서 또 뱅글뱅글 돌아가는 모습들도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5G 2030년대는 6G가 상용화된다 그래갖고 역시 주말에 뭐 KMW 같은 거 상한가 치면서 이 주변에 이 5G 관련된 종목군들도 움직이고 있고 얘들이 계속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이건 뭐 둔한 엘러빌리티 중심에서 원전주, 이거 뭐 원전주뿐만 아니라 얘는 건설주도 올라갔잖아요. 건설주라든지 이 건설주도 보면 대선 정책 테마주죠. 주택 공급과 관련된 뭐 이런 종목들이 전부 다 하나씩 움직인다든지 이런 모습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형성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뭐 그 외에도 나머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태양광, 풍력, 관련해서 주말에 올라가는 모습도 보여줬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되기 때문에 결국 지금의 장세는 올라가다가 흔들려도 얘는 내려가도 이게 하단이 막혀 있어요. 위도 올라갈 때 얘가 만만치게 흔들리지만 그러니까 내려갈 때 테마 종목이 움직일 수 있는 그 여건은 충분하게 형성돼 있다라고 이런 보시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주에 뭐 이벤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보면 쭉쭉쭉 여기 러우 협상이 여기 튀르키예에서 열리는 이런 얘기들, 그다음에 LNG 회의 같은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는 뭐니 하더라도 고용과 관련된 얘기가 가장 많죠. 이 고용 보고서, 그다음에 여기 민간 고용, 졸토 보고서 뭐 이런 얘기들이 쭉쭉 나오고 유로존에서 금리 결정하는 것도 쭉 나오니까 다음 주에 이런 이벤트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한번 챙기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아까 서두에 이런 말씀드렸어요. 야, 딴 데 같으면 트럼프가 중국에 대해서 관세기를 때렸을 때 항상 예민하게 움직였던 거 있었죠. 뭘까요? 그렇습니다. 미국 증시가 오늘 시원치 않았어도 한 가지 다양성이 있었죠. 한 장의 그림으로 준비했다고 그랬죠. 이겁니다. 10몇 만 개 국채의 수익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얘가 4.5에서 4.7로 향해서 가면 미국 증시 아니라 미국 증시 할아버지도 다 빠져야 되는데 이게 내려가고 있다는 점이 다양스럽습니다. 물론 레벨런시 문제 때문에 국채에 대해서 들어온 것도 물론 사실이지만 이젠 트럼프가 뭐라고 하더라도 아까 한쪽에서는 이거 위법이야 했듯이 예전처럼 막 관세를 막 때리거나 그러진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이제 트럼프의 관세 폭탄에 대한 얘기는 이미 이게 항소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얘가 이렇게 심각하게 그렇게 형성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이 시장이 내려가더라도 얘는 A 아니면 B 아니면 C 이렇게 세 타입으로 나야 되는데 이것 좀 이따 제가 유튜브에서 말씀 들어가 있고 얘는 일단 분봉이 쌍봉이 나오냐 쌍봉이 안 나오느냐 이것만 여러분들이 체크 포인트로 가져가시면 되는데 지금은 조정받아도 외부 영역이니까 여러분 주말 망치지 마시고요. 가족들하고 즐거운 나들이 갔다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